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거다라고 머릿속에는 상상하고 있어요. 조금 길게 생각해 볼까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른다는 건 다 같이 공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내년도 올해와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같이 되는 거죠. 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돈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진짜로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 피 같은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2016년도에도 제 책에서 이미 금리가 이렇게 인상될 때가 있으니 그때를 늘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제가 또 정규 강의에서는 굉장히 작년까지 흥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건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후랭이 TV라는 데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요. 2019년도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과연 몇 사람이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거의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이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전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저런 얘기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스크 관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리스크 관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흥분해 있을 때, 그때 리스크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가 돌아오면 리스크 관리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또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또 못합니다. 그때 되면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시장 안 좋을 때 많이 손해봤잖아. 지금 왕창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더 심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는 것은, 내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이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피부 깊숙이 느끼셔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몸으로 체화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라는 걸 진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책에서 아무리 읽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몸에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을 해보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내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런 역전세난 맞고 세입자 때문에 피곤하고 돈 구하러 다니라고 힘들고 이런 고생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피부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쫄보가 되는 거예요. 쫄보가.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쫄보가 됐어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쫄보였던 걸 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욕심쟁이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아픈 경험들이
내 피부 속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의 본인의 실수와 본인의 아픔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면 안 되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이렇게 리스크 관리라는 건 머리로 들어서 이해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생을 해봐야지만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3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습니다. 10억을 벌었는데 양도세 빼고 뭐 어쩌게 하니까는 한 5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억과 본인의 돈 3억을 합쳐서 8억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 돈을 벌어보니까 이게 너무 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어떤 물건을 사려고 봤을 것 같아요. 자, 3억 가지고 10억짜리 물건을 사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수중에는 8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얼마짜리 물건을 봤을 것 같아요? 한 20억짜리 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무려 50억짜리 아파트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42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42억이라는 돈을 제2금융권을 통해서 빌릴 생각을 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담보대출이 2.8%, 2.9% 이런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2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준비를 다 했고 그거에 대한 당시 이자는 몇 프로였냐면 거의 10%였습니다. 그럼 10%의 이자를 42억을 10%의 이자로 한다고 하면은 1년에 4억 2천이잖아요. 그쵸? 한 달에 한 4천만 원 좀 못 미치는 돈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잘 버는 분이긴 했어요. 그렇긴 해도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래도 뭐든지 사업이라는 게 다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매달 4천만 원씩 이자만으로 나가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이분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사업자 대출로 꼼수를 이제 써서 사업자 대출로 바꿔서 이자를 한 5%대를 줄일 수 있다라는 안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예요. 제가 왜 안 된다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고 매우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 사실 그 정도라면 오히려 불황이 와도 끄떡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뉴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탁 떨어진다고 하는데 최고가 아파트들은 뭐 더 전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전고점을 또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억 주고 그 당시에도 50억 주고 아파트를 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린 이유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통적인 리스크 관리에 어긋나서도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버릇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또 성공한다고 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100억짜리 빌딩 봅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언젠가 한번 한 방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습관 자체를 아예 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는 일단 제 말을 듣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때 제 말을 들었다고 하면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만약에 안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아파트 가격은 10억 이상 올랐겠죠. 예, 그런데 올랐다고 해도 팔으면 양도세잖아요, 다. 예, 그냥 그리고 또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겠죠.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아무리 제가 상승장 때 얘기를 해도 잔소리같이밖에 안 듣는다니까요. 예. 아니 지금 막 돈 벌고 싶어 죽겠는데 왜 자꾸 이거 해라, 현금 적당히 해라, 그런 건 너무 과하다, 왜 자꾸 이러냔 말이에요 라고 너무들 많이 얘기합니다. 예.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예. 고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고통은 굉장히 클 거라는 건 압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고생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고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나마 조금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건 원래 본성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절대 본성과 같이 돌지 않습니다. 언제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소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본능과 어긋나는,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고통이 각인돼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좋은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1, 2년 하고 끝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1, 2년 해가지고 확 돈 벌고서 딱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건 10년, 20년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투자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아. 대중이랑 같이 행동하고 대중이랑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늘 그럴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기회가 성장하는 기회고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 본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